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8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보름달이에요. 추석이니까 추석 연휴 어떻든 시작됐고 여러분들도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경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 1등주 당첨자를 발표를 하겠는데요. FMC 프리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요. 다우가 0.4% 어제 조정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좀 조정 받았고요. 다 조정 받았네. 마지막 날이라서. 근데 이제 FMC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징적이었던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제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한 몇 프로가 오른 거지? 이게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1% 상승했습니다. 11% 상승하면서 2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과거 수준 사실 이게 지금 과거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 정도 수준이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 뭐 작년에 올해 이제 3월 정도에 조금 올랐던 정도를 제외하면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좀 빠졌던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매크로 이벤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채 한도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빅스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주일 동안의 이제 시장의 흐름이고요. 미국 시장은 뭐 일주일 동안 애플이 좀 조정을 받았고 컴캐스트 뭐 이런 회사들 좀 조정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유틸리티 쪽도 조정 많이 받았고요. 나이키가 3% 빠졌구나.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요.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건 약보합, 강보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징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7%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웰스파고도 4% 올랐지만 이거 지금 엄청 많이 빠졌다 오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주가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주들이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 뉴스 중에서 좀 뭐 보셔야 되는 거, 연준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채 한도 위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가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많이 아시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1.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그 중에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뭐 너무 올라가는 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점도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달러화는 좀 당연히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달러화는 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폭인가? 네. 0.3% 정도 올랐고요. 뉴욕 증시는 관망세. 관망세라는 게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이럴 때는 별로 거래량이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도 폐점을 하네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너무 연장되니까 스타벅스가 폐점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11월에 테이퍼링 한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방준비 그러니까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할 거다. 그러면 9월 달에는 힌트를 주고 9월 FOMC 회의 때는 그 내용은 별거 없을 테니까 점도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이 연설에서 아마 우리 테이퍼링은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플레 이유 있지만 저도 이제 테이퍼링은 그냥 지금 하는 게 맞고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의 속도가 되겠죠. 어떤 속도로 테이퍼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보면 블룸버그에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실 이제 블룸버그가 설문조사를 한 이 결과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이게 기준이 또 되겠죠? 보면은 9월 달에 할 가능성은 2% 거의 없다는 얘기고 내년에 할 가능성도 4% 없다는 얘기죠. 10월도 없고 12월도 20%지만 대부분 11월이 대부분 12월에 하는 것이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규사를 보는데 야, 11월 달에 테이퍼링 한대. 어휴, 그러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이게 뭐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 그리고 코어 인플레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들인데 자, 펀드 레이트는 2023년에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고 2024년, 2000 길게는 2%를 넘지 않겠냐라는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2%가 넘었으면. 이제 24년에는 그래도 한 1.5%, 여기는 0.75%, 뭐 요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은 올해는 6% 근처까지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3%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특징이 롱텀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인플레 일시적일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블룸버그 서베이를 한 거고요. 그 결과는 이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는 거의 이제 하는 거구나. 그래 이제 마음 먹어. 알았어. 니네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주식 시장에서도 미스터 마켓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아침에 네 속도인데요. 이 속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블라드 총재 있잖아요. 블라드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지금 뭐 인플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빨리 해가지고 테이퍼링 엄청 빨리 해서 즉 연준이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를 빨리 줄여서 이 안 사는 구간으로 내년 초까지 빨리 들어가자라고 하신 게 이제 뭐 누구죠? 그 블라드 총재고요. 근데 이제 블라드 총재가 그렇게 말한 게 저는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내년에도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끝낼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아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조금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자, 연준의 자산이 자,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 그럼 이거 늘어나는 속도를 속도가 줄어드는 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이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던 거를 요렇게 감소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빨리 줄이는 거고요. 만약에 느리게 줄이면은 요렇게 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사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속도는 얼마나 빨리 줄일 거야? 이 얘기인데 야, 이 말이 어렵다. 잠깐만요. 연준이 지금 800억 불씩 사고 있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당장 매달 뭐 200억 불씩 줄여서 그 다음 달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하면 그 다음 달에는 600억 불, 그 다음에 빼는 400억 불,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 내년 초에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뭘 이렇게까지 빨리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이제 800억 불씩 그냥 사고 내년 1월에는 700, 내년 2월에는 600, 그 다음에 3월에는 500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요게 이제 블라드 총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은 이제 야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하는 거는 결정됐대. 언제 어떤 속도로 하는지가 중요한데 천천히 줄일 거야, 빨리 줄일 거야. 요거의 게임이에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또, 이게 뭐 말장난인데, 이거면 또 이제 시장이, 와, 이게 또 도비시하다,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거면 너무 호기시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할 텐데, 뭐, 이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타버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우리 김영우 센터장님이 또 대작을 내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우리가 알아야 할 메타버스에 대해서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이거 표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거는 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사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3일 이틀 전에 안유아 교수님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저 깜짝 놀랐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드릴 거고 김영우 센터장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와 뭐 이쪽 통신 장비 막 이쪽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거의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제 김영우 센터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고 우선은 이제 그 메타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노블록스 해본 적 있어. 제페토 하는 거 봤어. 이거 완전 가상환경이던데 요건데 사실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기 어디서부터 필요하지? 하고 생각해 보면 뭐부터 필요하냐면요. 이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5G 뭐 이런 거죠. 5G가 가능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이런 게 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우리가 알고 있는 AWS,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잘하는 회사도 어디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회사들 당연히 빅테크들일 거고 네트워크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통신사들이 될 거고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인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그 통신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클라우드 업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클라우드 업체는 우리나라는 물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진 않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감형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오큘러스 이거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글 글래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겠죠. 노블록스나 제페토보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플랫폼이다. 플랫폼이고 이게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이런 회사들이 여기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감형 창작물 요거는 진짜 많이 봤죠. 그래서 노블록스, 제페토 이런 거는 하는 것도 많이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브랜드 가치, 자 YG, 엔터 뭐 등등 뭐 빅히트, 이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잘렸네요.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환경으로 갔을 때 네이버든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든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저도 굉장히 좀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안효아 교수님인데 안효아 교수님 이 실물이 더 나으신데 이거 사진이 가려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가려야 되나 이거를 아니 어쨌든 근데 이제 NFT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시고 기고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안효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여의도 스타들 특집 여수 특집 추석 연휴 여수 특집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NFT에 대한 이야기 NFT에 실제로 안효 교수님이 투자도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FT가 왜 탄소 배출권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야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왜 탄소 배출권과 NFT가 연결되는지 그래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 방송에 나갈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 제가 질문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여의도 스타들 특집에서 나올 거고요. 메타버스를 왜 가야 돼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안효아 교수님도 솔직히 그런 질문을 많이는 안 받아보셨으니까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메타버스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우리가 뭐 이런 실제 환경에서는 못 해보는 걸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할 수 있잖아. 아니, 그거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투자를 한다고 이 기업들이? 그거는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등등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안유아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막 기후 때문에 가야 돼요. 기후 때문에라도 가야 돼요. 라는 말씀 드렸고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왜 이거를 만드는 이런 얘기는 기후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로 갑시다 라고 한다고 기업들이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업들은 결국은 이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게 있는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이제 좀 방송 다 얘기하면 방송은 재미없으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NFT는 non fungible fund token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왜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어지는지 요 얘기.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또 뭐야 이거? 이런 얘기. 이제 아마 안효 교수님과 함께 나눴는데 방송에 나간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좀 방송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붉은 지구 KBS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3부작은 구상나무의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무? 뭐 나무가 뭐 왜? 나무 왜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굳이 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마 이제 KBS 다큐멘터리에 실제로 나왔는데 저도 어제 유튜브로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이 구상나무들이 이게 그 뭐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나무들도 막 픽픽 쓰러져서 죽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기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양봉하는 분들 나와가지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8년 동안에 230만 그루를 잘라냈대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다 잘라낸 거예요. 나무를. 너무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재선충이라는,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병에 걸려서 나무를 낼 수밖에 없는. 이거 지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소중한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해야 되는데, 이거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참, 그렇고요. 막 이 섬에 가서도 막 잘라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재선충이라는 것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곳, 여기 이제 이제 포항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 지역. 이쪽은 그나마 나은데, 이쪽, 영남 지방이 좀 기후에 좀 피해를 계속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농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양봉하시는 분도 그때 이제 벌들이 그 꽃에서 이제 꿀이 안 나와가지고 벌이 꿀을 못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참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음 주 4부에는 저도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저희 기후는 이렇고요. 금융시장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5분 나오지 않을까? 5분 나오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붉은 지구 4부에 제가 출연한다는 걸, 홍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KBS, 목요일 저녁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다음 주 목요일이면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이겠네요. 음. 그리고 마지막 저희 이제 제목이었던 저희 그 시대의 일등주를 찾아라의
당첨자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요거 난수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엑셀에 보면은 그 뭐지? 랜덤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쓰면은 그냥 랜덤하게 숫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뭐지? 그 추첨의 응모, 당첨자 응모를 해주신 분이 이게 몇 분이 응모를 해주셨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잠깐만요. 몇 분이었냐면 어 790분이에요. 790분. 와, 이거 책 응모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판사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분을 뽑았습니다. 20분 뽑았고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아기파동님부터 해가지고 연락처 제가 이거는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이분들한테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축하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한영 본부장님 그 영상 올라갔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교보 실시간 베스트 3위로 올라갔다. 막 이래. 와, 10만 대군이 11만인데.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야, 이호석 아카데미 정말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호석 아카데미 정말 구독자분,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만나 뵀어요. 음,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제 채널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는 거 많이 이제 들어주셨고, 음, 또 조언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구독자가 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다른 건 없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바뀌지 말고 요거를 얘기해 주셔서 뭐 저도 한번 또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분이신데도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조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사조 관련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좀 그런 방식 때문에 좌절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뭐 이호석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이 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의미 있는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그러면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 이런 것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렇잖아요.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주주인데 주주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뭐 지분율이 3% 이상이어야 되네, 어쩌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의미 있는 주주권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나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만나 뵙고 뭐 같이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의미 있는 거라면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를 하는 걸 보고 기업의 오너들이 오 무서워 라고 생각해야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디스카운트율이 빠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의 주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시간이 어차피 주말이니까 그냥 네, 좀 천천히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을 한번 좀 말 나온 김에 좀 더 해볼게요. 음, 제가 옛날에 하윤이 경제 공부할 때 주식이 뭐예요? 라고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있어. 그때는 제가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20조, 30조였던 것 같아요, 시총이. 지금은 이제 60조 됐는데, 빠져도 60조. 근데 이제 카카오를 하윤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이거를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중에 요만큼을 이렇게 떼놔서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주식이라고 해, 주식. 주식, 주권, 주식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저기 내가 카카오 주식 뭐, 한 주 있어. 근데 한 주 있는데 그 한 주만큼 카카오의 주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 아니면 종이 쪼가리도 여기서 없죠. 전자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로 그냥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이거랑 이거를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의 그 권리라는 것도 상상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만큼의 권리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또 뭐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ESG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거버넌스에 관련된 얘기. 그럼 이 거버넌스가 투명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겠죠. 왜냐하면 진짜 맞으니까 이 회사의 이만큼의 주인이니까. 근데 이게 이상해요. 막 중간에 막 세나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 세나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주식을 사긴 했는데 이 회사의 이만큼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야, 니 나 우습게 보냐? 장난해? 야, 나 소액 주주야. 장난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가서 막 따져야 돼요. 따져야 오너들이 뭐야? 이거 내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흥분했던 게 삼성전자 주주인데 갤럭시를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는 딱 오너 마인드거든요. 오너 마인드는 뭐냐면 야 내가 카카오 내가 이만큼 있는데 카카오 내 거야. 내 맘대로 내 카카오 있는 돈 내 맘대로 쓸 거야. 라는 생각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그 주인이라면 뭐 김범수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주인 만큼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만난 분하고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의미 있는 주주권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나 우리가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금융상품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표현으로는 이래요. 이제 어디 이제 뭐 PB분이 이제 초대를 해서 가셨대. 근데 그분의 표현은 딱 이렇습니다. 저를 너무 호구로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맞잡아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죠. 호구. 어. 호구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호구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금융상품이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금융시장에 여기 있지만 이 쓰레기가 많아요. 정말 쓰레기가.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어디서 이런 걸 팔아? 내가 지금 호구인 줄 알아?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들을 막 팔아요. 왜?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상품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품들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보. 뭐 제가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런 상품을 제가 언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매크로 막 이런 거 전문이다 보니 막 그러다 보니까 제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제 채널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금융상품 중에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쓰레기를 얘기해야지 이게 정신 차리지.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이호석 아카데미, 이호석 아카데미에 아침에 회사 출근 안 하니까 여유 있어가지고 그냥 막 얘기 그냥 30분이나 얘기했네. 네. 이호석 아카데미에는 정말 공부하는 분이 많은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한영 본부장이 신났어요. 막 이게 무슨 일이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요새 이제 좀 책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경영 부분 1위. 와, 진짜 머선 일이고 축하합니다, 본부장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당첨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말을 했네요. 생각보다. 전 어제 밤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시대 일중주 당첨자인데 뭐 생각보다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계획은 저희가 지금 어, 오늘 밤부터인가? 내일 밤부터인가? 토, 일, 월, 화.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요. 어차피 이게 늦어졌으니까 이거 써놔야지. 지금 일요일 날, 오늘은 아니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오후 8시에는 계속 이호석 아카데미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일요일 날은 김 작가님 나오십니다. 김 작가님이랑 같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월요일 8시에는 강창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할 거고요. 화요일 8시에는 조봉수, 조봉수 씨, 조봉수 제 친구랑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 이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예고해드린 대로 김탁 팀장님하고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맞네요. 진짜.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이호석 아카데미와 함께 해주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